문제가 분해돼서 쪼개져서 만들어 온 물질 중에 발암 물질이 생긴대요. 그러면 오히려 지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 같은 기술이 만약에 좀 더 보급이 되면 진피에 넣고 했을 때 문신만 그냥 쫙 없애는 것도 그거 발달하면 진짜로 그때야말로 정말 패션으로서의 문신이 더 그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얘기해드린 것들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궁금해했답니다. 여러분 댓글에서 우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 타투, 문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거에 각자의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귀한 의견으로 잘 보겠습니다. 오늘은 타투에 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타투가 한국어로 뭐죠? 문신이죠. 문신. 문신. 타투 is 믿거라고 하는데 이건 믿고 뭐죠? 믿고 거르는? 타투를 거른다고? 요즘에 최근에 사실 요즘 타투 하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있나요? 아니 뭐 타투 그동안 막대해서 미안해. 자, 요즘은 이제 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좀 불편해하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타투에 대한 인식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한편에서는 뭐 범죄도시의 초롱이 캐릭터 같이 그 타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캐릭터로 보는 면도 있고 누구나 패션 타투 하나씩은 갖고 있는 느낌인데 동시에 또 현실 속에서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또래 모임, MG 조폭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레즈미 같은 그런 무서운 타투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혐오감 이런 것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한 번쯤 얘기해 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걸 같이 다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패션 센스로 내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다 하고 있어. 그래서 했다가 네네. 나중에 뭔가 사회가 날 받아들여주지 않아라고 하면서 지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런지도 화학자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홍재 보유 채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얘기해봐야죠. 그래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네. 문신, 타투가 있다고 범죄자거나 범죄 성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 주변에 뭐 범죄자 엄청 많아요. 맞잖아요. 실제로도. 아니요. 자, 깜짝이야. 제 주변에 아티스트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다들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 신념, 아니면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어떤 문구 이런 것도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범죄자와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타투의 모양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스테레오 타입 같은 게 좀 있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조폭물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양적 차이 혹은 질적 차이가 있는데 뭐 예쁘게 뭐 하나 문구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온몸을 정말 뭐 이렇게 휘감는 그런 문신을 만들었다든가 초창기에 이제 뭐 야쿠자라든가 혹은 미국만 하더라도 어떤 집단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그 카르텔 형성하는 그 집단도 보면은 얼굴 포함해서 이제 자신들의 조직인 걸 알려주기 위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그 일종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종류의 범죄 집단 그 몇 가지 있죠. 뭐 남미 카르텔 같은 경우는 살인자의 표식이라거나 어떤 조직의 표식 이런 게 따로 있고 그 일본 야쿠자들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선호하는 상징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신의 역사로 보면 가장 최초의 문신의 맥이 좀 이어져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했는가를 생각했을 때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지는 것도 같아가지고 네네. 그런 이미지보다 자기한테 감명 깊은 걸 또 새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과학자들 중에서도 뭐 오일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수식을 문신하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아는 분 중에서도. 야 진짜 멋있다 근데 그거. 그래서 뭐 팔에 뭐 하고 여긴 뭐 파이 들어간 다른 여기 것도 이는 하고 MC 작업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학생이 저는 근해 공식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해서 와서 시험보다 팔을 걷고는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컨닝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도 있죠. 근해 공식까지는 좀 그런데 뭐 그러네요. 맥스웰의 방정식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부터는 이제 광속 유도식 같은 거 써놓고 이렇게. 맞아 그런 거 유도하면 안 되는. 그죠. 근데 화학자들의 그 과학 법 어떤 공식 이런 거 좀 멋있네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탁 문을 까봤더니 등이나 이렇게 앞에 보니까 그냥 주기율표가 쫙 펼쳐져 있는. 주기율표까지 아니어도 아마 그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개발에 처음 만든 걸 하실지도 몰라요. 그건 하고 싶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만든 거를 딱 완성했을 때 뭐 축배처럼 와인을 드시고 거기 병에다가 그 구조를 그려서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멋있네요. 네, 근데 그거를 몸에다 새기는 왜냐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낭만이다. 이런 구조 같은 거나 뭐 플라스크 이런 거를 문신한 사진 같은 게 또 막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약간 되게 평생 기억한다 생각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만큼만 치면 타투라는 게 내 자신에게 약간은 그런 길이거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의 눈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근데 좀 부럽네요. 과학자는 자기에게 이렇게 감명을 준 그걸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만화가들은 닥터 프로스트 이 캐릭터 만화가들은 여기다가 감명 있는 캐릭터를 하면은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열었는데 루피와 조로가 있어봐요. 멋있지만 난 너무 다르게 보이잖아 장르가. 약간 느낌이 그런 게 있죠. 만약에 나는 정말로 그런 연애물을 좋아해. 네. 미소녀를 이제 새겼어. 미쿠미쿠짱 이렇게 하츠네 미쿠 있으면 니코니코니? 몸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괜찮게 생각하면서 네네. 몸에 새기는 건 뭐라고 하는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몸에 새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페노스는 거랑 다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지워지지 않을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상처난 것도 다 없어지는데 그 얘기 그런 해봐야죠. 부분까지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네. 이제 다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건 5,000년 된 시체, 냉동 상태로 발견이 돼서 백골화가 안 됐는데 네. 몸에 57개가 넘는 타투가 있었다. 음. 그걸 보면 분명히 5,000년보다 더 오래됐을 거란 말은 있거든요. 외계인들을 좀 다루는 영화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그 종족들, 외계 종족들은 타투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스타트rek도 그죠. 마찬가지고 뭔가 사람이 연기는 해야겠고 네네. 뭔가 특수분장하는 건 돈이 드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아마존에서 누군가를 뭐 발견했어 어떤 부족을 발견했으면 항상 타투를 하거나 뭔가 뚫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신체화된 어떤 상징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최초의 타투는 우연히 발견했을 거라는 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상처를 입었는데 수치나 어떤 불순물이 있는 걸로 문질렀다가 그 상처 모양으로 그대로 착색되는 걸 보고 네. 아 이게 상처가 난 곳에 뭐가 들어가면 그대로 오래 가는구나라는 걸 발견했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주술적인 의미로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이영도 작가님의 판타지 소설 네. 드래곤 라자 이런 거 보시면 세계관 최강자 중에 한 명인 마법사가 눈이 멀어서 주문을 못 외웁니다. 마법진을 못 써요. 몸에다가 문신으로 다 그리거든요. 아, 네. 그런 정도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이제 뭐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도 생긴 게 70년대 생겼는데 그렇죠. 뭔가 나랑 같은 부족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진짜로 새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 안에 있었다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민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직이야, 네네. 같은 그룹이야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성년식이 지난 성인식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몸에다 뭔가를 새겨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흉하게 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른이 됐다 하고 축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계급을 나타내는 브론즈 걸로도 쓰였을 것 같아요. 주술사들이 하는 게 사실 주술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나는 일반적인 부족민과 다른 주술사다라는 약간 계급적인 왜냐면 장신구나 이런 것도 족장이나 주술사들이 항상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금의 사용도 늘어나고 그게 이제 계급 사회에게 만들어진 계기가 됐고 아마 문신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다. 생각해 보면 현재로서는요? 많은 부분은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모든 신체는 부모님이 주신 거.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닐까.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타투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 전투적인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투 화장이나 주술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오, 네. 그런 곳에서 현재 타투를 보는 느낌과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권에서 보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어떤 문화권들도 비슷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표식 이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종류의 전과 기록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타투를 썼다는 기록도 많이 있잖아요. 흉터를 남기듯이. 그렇죠. 노예에 대한 거라거나 그렇죠. 포로에 대한 거 그리고 범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문신으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맥락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간다고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잘 보이는 곳에 위압적인 타투가 있다면. 근데 좀 귀여운 거나 기억하고 싶은 걸 할 때 얼굴에 무작정 새기진 않잖아요. 네네. 보통은 뭐 팔이나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원래 옛날부터 타투를 하고 싶던 사람이었었고. 아, 이번에 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기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를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막 이렇게 타투가 잔뜩 있다. 그러면은 신뢰성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안 보이는 곳에 타투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의 안심을 얻기 위해 기대하는 거랑 자기 표현과 패션이랑이
부딪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 뇌 속에 깊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네. 더 많은 문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흉터가 많은 몸을 보면 뭐 전사다 이런 느낌처럼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판다 보세요. 눈 화장 이렇게 진하게 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얼마나 또 이상해 보여요. 귀여웠겠죠. 지은 거 보면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범고래도 마찬가지죠. 범고래 그거 눈 아니죠. 네네네. 눈처럼 보이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 두 가지 다른 인식이 역사 속에도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을 친다는 표현 아시죠? 경을 친다는 표현 자체가 네. 범죄자라는 뜻으로 지금으로 치면 전자발찌에 해당하는 문신을 새기는 걸 경을 친다고 표현하거든요. 경을 칠 놈이 이건 뭐냐면 여기다 이제 병신단 얘기예요. 근데 동시에 어우동 같은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네, 어동. 인물은 본인과 잠자리를 했던 남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새겼대요. 문신으로. 그 두 가지는 지금 말했던 두 가지 개인적인 어떤 기록과 사회적인 어떤 기록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루트는 아주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같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했느냐, 네네. 원하지 않았는데 잘 보이는 것에 그냥 낙인을 찍어 놓은 거야. 그 낙인 효과라고 하는 그 낙인이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시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뭐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중국에서 한족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한족이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족이 볼 때는 자기들 바깥에 있는 오랑캐들이 문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처음에 시작 자체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했었던 그 중화 사상이 싹트게 되고 우리가 이제 뭐 고려 조선이 되면서 같이 그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색깔의 과학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서. 그때 로마가 우리가 로마 제국을 떠올리면 다 빨간색으로 된 옷을 입고 네. 뭐 벼슬이니 뭐니 다 빨개요. 로마가 파랑을 싫어했대요. 왜죠?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브레이브 같은 거 영화 같은 생각하면 파랗게 네네. 칠하잖아요. 맞아. 네네. 그 당시에 그 북유럽 쪽에 있는 야만인이라고 로마가 네네네네네. 말하는 곳은 파란색으로 문신이나 칠하고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야만인의 색이다 해서 파랑을 되게 싫어해서 네네. 그래 로마 때 그림을 보면은 칼을 들고 있거나 이런 뭔가 습격하고 암살하는 사람들이 꼭 파랑을 입고 있어요. 그게 또 근데 좋아하는 파랑이 있긴 했대요. 근데 파랑색 중에서 약간 톤이 우리가 다르네요. 톤이 달라 고귀한 파랑이 인디고 이런 쪽 넘어온 것들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 문화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싫어하는.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뭐 빨강이든 파랑이든 크게 다를 게 아닌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국가적으로 싫어할 정도였다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문신이나 흉터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죠. 색깔보다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목격했던 충격적인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거짓말. 6학년,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를 할랬죠. 국민학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현지화 했지, 현지화. 국민학교 시절. 4, 5 학년 이때였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도 동네에 무서운 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형들이 직접 자기들끼리 문신을 해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예, 이 바늘에다가 실을 감아서 먹을 찍어가지고 찌르고 뜯는 거예요. 맞아. 막 아파하면서 저는 이제 꼬맹이였으니까 몰랐지만 그 그림 잘 그리는 꼬맹이였으니까 막 이거 그려오라 그러고 나한테 스파이더맨 그려오라 그러고 공범이네 공범. 도안. 아니 나 어디다 쓰는지 몰랐지. 난 이제 뭐 용돈 준다니까 그려갔죠. 잘 생각해봐. 근데 할수 있어요. 나 그 심지어 그때 그게 일본 말인지도 몰랐는데 뭐 사이고마데 이런 사이고마데가 무슨 뜻이죠? 최후의 그날까지였나? 네. 아, 이게 제 나이 때 아실 거예요. 막 거미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편으로 그려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몇천 원 주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뭐 하시는 건가? 알고 봤더니 그게 상처를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문신을 하는 거더라고요. 상처가 이쯤에서 이제 그 상처와 문신의 그치. 어떤 연관성을 좀 말해주시죠. 상처가 나면 문신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상한 거죠. 상처는 아물기 마련인데. 굉장히 주제가 확 넘어갔네.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상처를 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늘로 콕콕 찔러서 피를 낼 정도의 상처를 내되 거기에 먹을 칠하게 되면 먹은 하나의 입자입니다. 수용성이 아니고 그죠. 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입자들이에요. 네. 그럼 그게 상처 내서 상처에 들어갔다. 근데 상처 내면 다 아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뭐 멜라닌 색소가 뭐 뭉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빨간색, 파란색 문신도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알겠어요. 심리적으로 큰 상처 받으면 남습니다. 그건 맞 하지만 요거는 왜 그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피부라는 게 단순하게 겉
속의 근육 같지만 피부층도 두 개로 나뉘죠. 표피랑 진피로 나뉘는데 네. 표피는 흔히 우리가 생각한 각질이 생기고 벗겨지고 때가 나오고 이렇게 제거가 돼요. 네. 그러니까 겉에다가 그린 건 다 지워지는데 이게 때를 밀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피에다가 해버리면 얘는 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왜죠? 거기는 원래 세포가 자라서 벗겨진 데가 아니라 내부 조직이라서 여기가 여기까지 손상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흉터가 되는 거고 어허. 겉에만 다치는 게 상처가 되는 거라서 네네. 큰 상처가 흉터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먹물이라든지 뭔가를 남겨놓으면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찾아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그 문신은 몸에 해롭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조사하기로는 해로운 게 맞아요. 초반에는. 네. 왜냐하면은 그 문신이라는 것도 현대 문신이 있고 과거가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그 동굴벽화 보이는 것처럼 여러 광물을 써요. 근데 그렇죠. 검은색은 해로울 게 없습니다. 그냥 탄소 태운 거니까. 근데 빨간색 문신 옛날에 있던 건 그게 황화수은을 써요. 아니 그거 뭐 딱 들어도 독성인데? 네, 수은이라 독성이고 네네. 또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노란색 나오는 건 황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카드뮴도 완전 독성 중금.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네, 녹색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무슨 산화 크로뮴? 크로뮴도 우리가 이 오토바이 같은 거 번쩍번쩍하게 크롬 도금을 해서 네네네. 사용하니까 괜찮은 걸 생각하는데 하면서 네, 그게 흡입되면은 발암물질이에요. 뭐 하는 거야? 되게 그거 뭐더라? 매드맥스. 매드맥스. 그 이빨에 뿌리는 거요. 네. 그 옛날에 사용됐던 건 사실상 독성 물질이 맞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염료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용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조사하기로 유럽에서 올해 2023년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5,000개 정도 되는 문신용, 그러니까 타투용 물질에 규제를 걸고 있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네네. 다 내가 만든 비전의 염색약이다라면서 쓰는데 이게 문제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약간 집에서 만드는 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공인된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하면 발색이 더 잘 돼라면서 자기 특제를 하는데 이게 다 발암물질이구나. 무섭다.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고. 네네 그게 외국에서는 이제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규제를 싹 걸고 있대요. 지금 나중에는 이제 다 걸러내려고 FDA 한번. 승인을 받은 물질들로. 그렇게 몸에 들어가야 해야죠, 되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그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음성화돼 있고 알아서 너네끼리 하려면 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워낙 적잖아요. 근데 유럽은 거의 한 제가 조사하기로 20% 정도의 사람이 문신을 갖고 있고 네네네. 미국은 한 30% 정도가 있대요. 물론 젊은 층으로 가면 훨씬 많고 네.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는데도 이게 제도망 밖에 있어가지고 그냥 불법 시술이거나 싸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든 제도로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신 같은 걸 안 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없는 거죠. 근데 뭐 필요한 거다.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금 뭐 법적인 얘기나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바탕 하실 얘기는 뒤쪽으로 뒤에 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진피와 표피가 네네. 기원 자체가 다르대요. 말하자면 네네. 내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진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피에 이런 색소를 주입을 하게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진피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내장이 우리가 때를 밀 때 내장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희귀한 건 외부 물질이에요. 네. 탄소가 네. 말하자면 그런 수치, 그 숯가루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대식세포가 맛있게 냠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없어지지 않느냐? 혹시 뭐 이렇게 대식세포가 먹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대식세포는 투명해요. 기본적으로 세포는 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우리가 써야 되는 현미경 자체가 염색 실체 그렇죠. 염색을 하거나 그러니까 실체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다 거의 투명하다. 정말 작잖아요. 작으면 다 투명한 거죠. 아니면 위상차 현미경을 써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숯가루를 먹으면서 대식세포 열심히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마치 자일리톨처럼 먹긴 먹었는데 그다음 뭘 어떻게 하냐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원래 먹은 다음에 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세균이라면 우리가 효소를 사용해서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 그리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면 되는데 숯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몸에 담고 있는 상태 그대로 일단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니까 네네. 그 자리로 홀드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뭐 하고 있냐면 대식세포 다 먹었어요. 네. 근데 그 대식세포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먹은 상태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다가 수출. 수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대식세포가 생명이 다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럼 죽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다른 대시세포가 와서 또 낼름 먹어버립니다. 아, 다른 대시세포가 이미 염색된 대시세포를 먹는군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염색됐다기보다는 내부에 품고 있지만 투명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죽게 되면 분해되면서 그것이 또 조직액으로 나가게 되고 림프로 순환해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으로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기다리고 있다가 쟤 죽었네. 저 이물질 내가 또 먹어야겠다. 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허허. 이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진피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조금씩 색깔이 변하죠. 그러겠죠. 색소 같은 경우 색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검정은 안 없어집니다. 번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제세포가 살고 먹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옆으로 번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자외선을 아무리 쪼인다고 해봐야 사실 수친 검은색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냥 흐려지는 게 아니고 그 제가 봤던 어떤 분은 부피가 커지면서 단위 면적 땅의 어떤 농도가 낮아지는 건 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잠깐 정리되게 아까 자일리톨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자일리톨이 혹시라도 듣고는 몸에 남아서 누적돼서 안 나간다 생각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건 아마도 자일리톨이 설탕처럼 소모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배출이 되거나 한다 그런 거라고 세균이 생각하고요. 먹고 분해를 못하니까 네. 그대로 싸고 나면 또 그걸 또 먹는 것도 그리고 자외선을 맞았을 때 색이 흐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문신 지우는 거랑도 유사성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진짜 숯가루를 넣기보다는 탄소 물질로 된 이런 유기분자들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처럼 가루가 쌓인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달라붙어가지고 단단하게 되니까. 근데 자외선이라는 거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이 분자 구조를 깨요. 맞아요. 그러니까 염료 같은 이 옷감 같은 것도 자외선 많이 쬐면 빛바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피부 속에 있는 것도 그렇게 분해가 된다고 해요. 일부가. 근데 문제가 분해돼서 쪼개져서 만들어온 물질 중에 발암 물질이 생긴대요. 그러면 오히려 지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 안 된다. 예. 정말 분자 구조까지 몇 개가 알려져 있어요. 이 물질을 쓰면은 이게 쪼개졌을 때 나온다. 네. 그리고 그런 걸로 많이 쓰는 게 그 벤조파이렌이라고 흔히 우리가 반죽 피렌 뭐 이렇게 얘기했던 탄고기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한 거. 맛있는 거. 네. 근데 이게 먹을 때는 괜찮아요, 사실은. 진짜로 먹는 건 괜찮아요. 맛이겠지. 왜냐면은 음식으로 그 탄 거를 먹어서 암 걸리려면 2톤을 먹어야 암에 걸려요. 그 전에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소화가 되거든요. 이게 네네. 문제는 이제 흡입하는 거예요, 코로. 아. 근데 몸 속에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섞어서 쓰는 약들이 또 있대요. 네. 색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 이 물질에 들어간 걸 또 금지하는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문신 지우는 것 자체가 아까 자외선 쪼인다는 것처럼 레이저 같은 걸 쪼여서 내부에 있는 분자를 깨뜨립니다. 잘게.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열 같은 걸로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쪼개는 건데 쪼개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식세포들이 또 와서 먹을 거 생겼다 하고는 먹고 근데 작으니까 좀 먹어 치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고 이제 여러 번 좀 고통스럽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우듯이 못 지우고 분자를 깨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죠. 레이저를 써야죠. 고에너지면서 딱 원하는 문신도 곳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신할 때도 아프지만 저는 문신이 없어요 아직. 없는데 그 이유가 아픈 게 무서워서거든요. 귀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봤던 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이렇게 생사를 뜯으니까. 마취하면 돼요. 그래도 아프다던데. 리도카인 잘 바릅니다. 그래도 아프다는데. 그래도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문신하는 것도 저는 아플까봐 겁나는데 지우는 거는 10배 아프대요. 막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런 이유군요. 저희 빨래 편을 보면 또 가장창에 나오지만 색깔을 색깔을 없앤다는 상상도 못한 거는요. 타이밍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금액도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여러 번 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 아픈 거로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릴스나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문신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뚫는 것도 막 혀도 뚫고 네네. 막 되게 많잖아요. 스플릿통도 있고 한데 안구를 안구의 염색 문신하는 분들도 나 있더라고요. 안구 문신 들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줘요? 레이저로. 그러니까 그 지우는 걸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안전한 곳만 당연히 색소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실명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안구 문신은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식의 서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지울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한 번 하면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종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안구 문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피부 문신에 비해서 극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의료행위로서 뭐 안구 문신하면 모르겠지만 안구의 이 흰자 부분 말고 그냥 정말로 이제 손상이 된 분들한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셔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색을 지운다고 하잖아요. 색이 왜 만들어지느냐. 네. 분자 구조를 보면서 특히 유기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결합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어떤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결합을
깨버리면은 그 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색이 없어진다고 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네. 결합이 깨진 거예요. 그럼 그건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합이 깨졌으면 그 물질이 이제 커다란 분자가 반으로 쪼개지거나 그러면은 그 색깔 자체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물질은 물론 이게 배출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쪼개진 다음에 요게 발암 물질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상태 그대로 만약에 금속이라면 금속 이온이 박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뭐 빨래할 때도 나오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장키라고. 일단 문신을 지우는 원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자를 더 잘게 쪼갠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황화수은이나 뭐 카드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뭐 그건 자생이죠. 사실은 뭐 지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카드뮴이 대식세포가 먹은 거 거기만 있으면 또 큰 문제가 없겠네요. 아 금속 이온이 또 그렇진 않아요. 새 나오니까. 왜냐하면 금속이 녹으면 그 모든 게 다 독이에요. 철 같은 녹습니까? 것도. 네. 대식세포가 잘 먹고 있는데. 카드뮴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 굴 같은 걸 먹으면 뭐 정력에 좋고 건강에 좋다. 아연. 네. 왜냐하면 아연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하는데 주기율표에서 아연이랑 카드뮴이랑 수은이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아연이 필요한 네. 곳에 그러니까 가서 붙겠네.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안 나가면서 아연이 해야 될 일을 다 박살내요, 걔네들이. 그러므로 카드뮴이나 수은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섭취할 상황에 있으면 차라리 아연을 미리미리 먹으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걔네들이 더 강하게 결합해서 아이고야. 자리를 뺏어요. 아연보다. 그게 그 이따이따의 병이나 미나마타병 다 네네네네. 수은이랑 카드뮴 문제여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신 지우는 거가 확정된 것도 없고 한데 저희가 다른 걸 본 게 있는 게요. 문신이 아니라 그 혈관 같은 게 막 되게 붉게 돼가지고 겉에 엄청 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피부 질환 같은 것들.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없애는 기술이 또 있어요. 최근에 이게 주사를 넣어가지고 쫙 넣으면은 그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을 거품 같은 걸로 탁 막아버려요. 어머나. 그러면 전부 다 그게 한 번에 다 없어져 1초 만에. 혈관을 지우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혈관 보기 흉하게 나오는 그런 피부 혈관만. 네네네네. 근데 이거 같은 기술이 만약에 좀 더 보급이 되면 진피에 넣고 했을 때 문신만 그냥 쫙 없애는 것도 목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발달하면 진짜로 그때야말로 정말 패션으로서의 문신이 더 그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알러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 이제 문신 대신에 이제 헤나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헤나는 네, 지워지니까. 네네. 근데 헤나나 문신의 문제 중 하나가 알러지 반응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 아는 분도 헤나를 하셨는데 그 자국 그대로 피부가 변색돼서 네네. 부어 올라가지고 흉터가 다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팔에. 켈로이드성 피부일 수도 있는 거고 한 번도 내가 진피에 이렇게 상처를 줘본 적이 없으면 네네. 내가 어떤 피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특히나 젊다면 더 그럴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상처가 거의 흉터 없이 사라지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작은 상처만 있어도 부풀어 오르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뭔가 부정적이거나 위화감이 들거나 그런 종류의 인식은 모두 다 좀 알고 있지만 좋은 용도로 쓰였던 역사 지금도 순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뽀빠이 알고. 뽀빠이 팔에 이거 새겨져 있는 거 기억나세요? 닷그림 아니었네. 닷이요, 닷. 그게 뭐냐면 뱃사람, 선원의 의미로 소속감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다쳤을 때, 신원을 모르겠을 때 그런 선원, 뱃사람 이쪽으로 뭐 아니면 해병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노예 같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어떤 집단으로 나를 보내줘라라는 것도 있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떤 혈액형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나치 때 SS 아시죠? 그 히틀러 친위대 네. 그들이 이제 겨드랑이 이쪽에다가 수혈을 위해서 혈액형을 문신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색출되기도 했지만 네. 그런 식의 것들 물론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용도는 좋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라거나 여러 가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안 가도 사실 흉터가 크게 있거나 할 때 그죠, 이거를 그죠. 좀 미학적으로 가리거나 리터칭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흔한 건 역시 눈썹 문신 같은 거죠. 우리가 큰 외면을 좀 더 돋보이고 싶을 때 할 수 두피 있으니까. 문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피 문신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래퍼 에미넴 같은 경우도 본인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냈던 그 자국들 이것들 위에 문신으로 가리고 이렇게 좀 의미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어떠한 개인에게는 문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에게 전투화장 같은 의미를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본인에게 부여하는 문신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메시지라거나 의미가 나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쪽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나의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뭐 예를 들면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걸 새겨놓고 항상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네. 뭐 좋다 싫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 몸에다가 무언가를 내가 새기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볼 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능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혈액형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가 해군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 모양을 새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런 거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후회가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할 수도 있다.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후회가 됐을 때 지우기가 어렵다는 건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를 포함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나눠야 되는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 실정법상 타투이스트 교육은 합법인 거 아세요? 교육은 사법이다. 교육은 할 수 있죠. 타투 자체는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벌금형에 실제로 많이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이렇게 한 타투이스트가 계세요. 그분은 사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는 분이거든요. 도이님이라고 있어요. 도이라는 필명을 쓰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브래드 피트 같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와서 받고 갈 정도로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순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해요. 어쨌든 현행법을 어겼다. 그렇죠, 그렇죠. 현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타투라고 하는 거, 문신의 시술은 그렇죠. 의료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행법이니까요. 왜냐하면 진피를 건드리는 거고 네네네. 일단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인 것도 맞고요. 침습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약간 뒤떨어진 기준이 아닌가. 물론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합법화로 열어버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의 시술을 했을 때의 위험성도 있고 뭐 위생 문제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의료 시술로만 그냥 퉁쳐서 금지하는 것보다는 이미 한국에서 타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늘었고 타투이스트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잘하시니까 최소한의 의료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키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왜 그게 불법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타투가 의료행위냐는 좀 차치하고 네네. 기본적으로 과거에 생각을 해볼게요. 일제강점기 때나 네.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 물론 뭐 어이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네네. 그때 그냥 동네에 좀 이렇게 유명한 약 좀 잘하고 약초 잘 따서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거를 불법화하지 않았어요. 못했죠. 그렇죠. 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술은 불법이었지만 술 대신에 뭐 여러 뭐 코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드럭을 파는 드럭스토어가 있었던 것처럼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면허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국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면허가 없으면 불법화되기 시작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양면만 보면서 아니 처음에 면허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미 활동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 명의가 많아. 네. 그런데 나이가 많아. 70이야. 명의야. 근데 이제 이 사람 불법화 시킬 거냐. 과도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간 과정에. 네. 근데 그런 분들만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렇죠, 이건 또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죠. 하나 좀 예를 들자면 침부사라고 지금 우리는 좀 생소하죠. 네. 예전에 정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침을 잘 놓는다고 이게 정말 그분이 잘 놓는 거냐 아니냐는 좀 차치하고 동네 힐러. 그러니까 면허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죠. 침을 이렇게 놓는 걸 정말 잘하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자격 제도가 생기면서 아니 의료행위 아니냐 침을 놓는 것도 그럼 한의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분이 침을 놓는 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됐느냐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의대를 나온 젊은 20대 후반 한의사보다 네. 그분이 침은 더 잘 놓을 겁니다. 나라면 그분한테 간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했었던 방식으로만 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따져 봐야 되는 거다. 처음에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타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얘기하는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갈 필요는 느끼는데 자세하게 들어가기에는 여러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해드린 것들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궁금해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양지
금지로 끌어들여가지고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면허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허가를 따지 못한 사람에게 금지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누구에겐 예외가 되고가 아니라 이미 제도를 만든 이상 합법적인 걸 하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과는 차별이 생겨야 되는 게 경제적인 원리예요. 대신에 이제 의료라는 걸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허들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어렵다. 굳이 의사를 땄는데 문신 시술 뭐 하라고 있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같은 게 꼭 있어야 되고 네. 이거를 못 딴 사람은 절대 금지를 법적으로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그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고 이미 모두가 하고 있고 모두가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오래된 기준 하나만 가지고 가져가니까 전반적으로 지체된 느낌을 좀 받는단 말이죠. 그건 있습니다. 예. 지체될 수 있죠. 실제로 아티스트 영역에 반쯤 걸쳐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한 아티스트로 대접받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면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부끄럽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간 단계 어딘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에서 저희 턴을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게 많아서 좋은 게 사실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건 뭐 지뢰밭이죠, 지뢰밭. 사실 뭐 여러분 댓글 다실 때 저희 세 사람이 각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입장에 너무 이렇게 날을 세워주지 말아주시고 저희도 각자 그냥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걸 한 번씩 대표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에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의견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한쪽이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뭐 반대하고 무조건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생각보다. 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요. 이거에 대한 당연히 이쪽 음과 양을 같이 보면서 장점 이런 게 있지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하나씩 확인하면서 양쪽의 입장 왜 저런 의견을 내고 있을까를 공부하는 게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한주한 큐는 이렇게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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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사망 추정 시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얘기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흥미로운 걸 좀 골라봤습니다. DLDO 789님이 이번 주도 제가 뭘 궁금했었는지 알게 됐어요. 수요 없는 공급이죠. 강제적인 공급.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요가 없어도 우리는 공급한다. 맞습니다. 주투 DV님 참 재밌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많이 안 보지? 가슴 아픕니다. 나 이거 알아요. 내 웹툰에 많은 독자들이 이런 댓글 달았거든요. 칭찬 같지만 상처인데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에도 많던데 이거. 또 이런 분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작은 채널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르빈룸님이 귀여워. 오늘 저는 억울합니다 판사님 했더니 그걸 귀여워하시는 판사님의 느낌인 거죠. 세상에 다양한 취향이 있죠. 그렇죠.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독을 꾸준히 조금씩 먹으면 독 내성이 생길까? 이 독의 편이 과학. 요 편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댓글이 되게 많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 설도경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한번 해주시죠. 뭔가 그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화학자 누구누구입니다를 처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 멋있다. 와 멋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멋있어. 이거 하려고 화학자 됐어요. 그만하려고 멋지다. 멋지네요. 네 그리고 유저님 한 분이 이제 실론티를 갖다 놓은 게 킹 받는다고. 우리 딜론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그런 피디님의 걸까요? 센스죠. 그냥 이게 추억의 아이템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추억이라기엔 지금도 팔잖아요. 우리가 중년 3명이 앉아서 칠론티로 시작을 하니까 되게 푸근하다는 평도 있고 맞습니다. 그 시절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실론티 하나, 대자와 하나, 이제 뭐 그렇죠, 소년 그렇죠, 하나 그렇죠.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우리가 텐데. 약간 향수를 일으키는 아이템이 몇 개 있어요. 뭐 맞습니다. 천하장사 소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론티 광고 받고 홍차 독살 이야기로 시작하는 무친 전개. 우리 전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외로 광고는 아니었죠. 맞습니다. 광고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반전이에요. 그냥 여러분. 실로티 먹어봤어요. PPL이 아니었습니다. 딜론티 PPL 기다립니다. 이건 뭘까요? 울릉도도 먹나요? 우리 썸네일이요. 독도. 독도 자주 먹으면 내성 아하. 생기나 보고 사람들이 이제 독도를 꽂혀서 오신 거예요. 오영 이런 센스를 제가 눈치를 못 채서 죄송합니다. 장홍재 선생님 아니죠. 화학자 장홍재 머리 스타일이 와 죽이네요. 죽이네요. 진짜 머리입니까? 가발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진짜인데요. 자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에 써이를 모르는 세대가 일을 하는 나이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교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해 오셨죠? 근데 이거 저는 싸이가 아니라 저희 때는 감자 샤스라는 걸 했었어요. 이게 로컬 룰이 있어요. 고스톱이랑 비슷해가지고 지역마다 멜로디하고 가사가 다릅니다. 순대 뭐 찍어 먹는 약간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많이 다르습니다. 근데 못 찍어 드셨습니까? 저는 소금 찍어 먹었어요. 어디였죠? 소금이죠. 장이 소금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경남에 갔는데 거기서 쌈장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런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엄청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